근데 이제 양육하는 사람이 항상 오해하는 것은 관점이 나한테 있지 않고 아이한테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맨날 똑같아. 도대체 몇 번 말해야 돼? 라고 자꾸 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한솔 어린이 보육재단 배주아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욱해서 소리 지르거나 화내는 경우 많잖아요. 오늘은 양육자의 감정 조절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소아청소년 정신과 유한익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든 부모들이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아이에게 화내고 소리치고 잠든 아이 보면서 사과하고 내일은 화내지 말아야지 이렇게 다짐을 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유독 우리 아이한테 내가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이렇게 화가 이렇게 욱하게 일어난다는 이제 부모님들을 또 많이 뵙게 되거든요. 그 원인이 뭘까요? 엄마들을 보면 네,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안 그러는데 네, 맞아요. 애들한테만 그런다. 그런 엄마가 있는데 실은 전반적으로 화가 많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 네. 근데 이제 딴 데서는 네. 참는 거죠. 아, 사회성을 발휘해서 그건 또 손해 보니까 네. 뭐 큰일 나잖아요. 뭐 그쵸. 이제 직장에서 뭐 그랬다가는 그러니까 네. 이제 참다가 그 성질이 애한테 나오는 거죠. 왜냐면 애가 사실은 약하고 만만해서 그래요. 솔직히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 어려운 사람한테는 우리는 화를 참아요. 왜냐면 큰일 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화를 참는 이유는요. 인격적이어서가 아니고 화의 결과가 큰 손해를 가져오면 저절로 안 보게 되죠. 그런데 이제 엄마들이 특히 더 자기 아이한테 더 그러는 경향이 있어요. 엄마기 때문에, 부모기 때문에 더 기대하고 잘 되길 바래서. 사랑이죠. 사랑이고 욕심. 나보다 나아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또 불안해지면서 더 화가 나는 거죠. 말한다고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이도 훈련이 필요하다. 또 많은 거는 자신의 모습이 아이한테 보여서 그래요. 아, 나는 이거 진짜 고치고 싶었는데 하나씩 보니까 이게 나랑 똑같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미치겠는 거죠. 미치겠는 네. 거죠. 결국 내 문제, 내 컴플렉스를 이제 아이를 통해서 보게 돼요. 사실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문제를 먼저 해결해. 걔는 그냥 거울이야. 정말 그게 의심이 되면 자기 문제를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상당히 많은 경우에 그것을 보게 되는 순간에 화가 이렇게 쑥 내려가요. 이거 내 문제인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그거를 딱 알아채는 거 하나만으로도 10이었던 화가 5로 뚝 떨어져요. 근데 5가 되면 조절을 할 수 있어. 네. 그러면 후회는 또 안 해. 자괴감은 안 들죠. 악순환에서 그걸 멈출 수 있게 또 전환점이 되니까 내가 왜 화내는 이유는 뭘까? 내 욕심이 너무 큰 걸까? 내가 급한 걸까? 내가 불안한 걸까? 아니면 나의 모습이 얘한테 드러나서 그러는 걸까? 이 부분을 갖고 부부가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가라앉은 다음에 맥주 한잔 하면서 이게 왜 그런 것 같아? 이러면서 서로 얘기. 그래서 자기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순간적으로 그래도 화가 확 치밀어 오를 때 보통 이렇게 화를 가라앉히는 그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화는 네. 나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법은 자리를 떠야 돼요. 시간과 공간의 격리. 이게 가장 좋습니다. 감정은 시간 의존 함수예요. 인간의 감정은 지속되지 않아요. 절대. 시간 되면 막 쓱 가라앉아요. 5분 지나면 대부분 다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벌어야 돼요. 그래서 자리를 떠는 거예요.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으면 서로 계속 자극하지 않아요. 떨어져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그냥 이성이 찾아와요. 근데 이거를 이제 나가려고 그러면 엄마 어디 가면 애들 막 다리 붙고 난리 나요. 막 부부도 하면 똑같아. 회피한다 그러고 막. 그거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차분한 시간에 협의를 해야 돼요. 분위기 좋을 때 내가 너랑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유 끝까지 가서 진짜 우리 둘이 이게 뭐 하는 거냐 도대체. 그래서 엄마가 나갈 때는 너를 이렇게 무시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빨리 화를 가라앉히고 돌아와서 인간답게 하려고 짐승에서 인간으로 가는 시간을 벌려고 그러는 거다. 그렇게 기분 좋을 때 얘기하고 돼. 그러면 이미 떨어졌다 오면 우리가 먹었던 감정이 분노가 4분의 1밖에 안 돼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엄마는 산책길 2개, 커피숍 2개 정도 항상 머릿속에 두고 일단 거기 가서 차 한잔 마시고 돌아오고 아이들도 똑같이 그런 공간을 허락하고 상대에게 또 자기도 활용하고 이게 현실적으로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완벽한 부모가 돼야지 나는 정말 우리 애 잘 키울 거야 하는 어떤 이런 욕심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양육에 좀 독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교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양육은 나를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라고 하셨는데 혹시 이게 어떤 뜻인가요? 양육이란 양육자인 부모 자신을 먼저 변화시킨 다음에 매일매일 아이랑 살면서 변화된 어떤 그 일정한 틀, 주형에 아이가 같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아이가 변화되는 거예요. 아이의 변화는 2차적인 거예요. 네. 나의 변화에 의한 2차적인. 부모가 바로 그
그 틀이에요. 주형이에요. 주형이 왜곡돼 있으면 불량품 나오는 거죠, 계속. 그렇네요. 근데 이제 양육하는 사람이 항상 오해하는 것은 관점이 나한테 있지 않고 아이한테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맨날 똑같아. 도대체 몇 번 말해야 돼? 라고 갖고 보는 거예요. 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양육자의 주체는 양육자 자신이고 아이가 아니에요. 네. 부모의 양육 활동, 양육 행동을 변화를 시켜서 2차적으로 아이가 변화가 되는 그런 과정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양육이 부모인 자신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완벽한 부모가 자기 자신도 완벽하려고 그러고 더 나아가서 애도 완벽하게 하려고 하고 그러면 진짜 이제 아까 말한 그 화나는 일이 정말 매일같이 일어나는 거죠. 왜 화가 나냐? 이거는 100% 실패하기 때문에 그래요. 완벽은 100% 실패예요. 100%. 왜냐면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양육하는 건데 매일같이 완벽할 수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완벽은 없다. 완벽은 허구다. 두 번째는 완벽한 사람 없겠죠. 뭐 완벽한 척하는 사람 있겠죠. 네. 사실 근데 이런 사람은 밥맛이 없어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 진짜예요. 우리 완벽한 사람 싫어해요. 우리 좀 부실한 사람 좋아해요. 인간적인 거. 인간적인다는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인데 인간은 완벽할 수 없다. 네. 인간적이란 말은 완벽하지 않은 거. 그래서 이게 정말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 싫어한다. 그래서 완벽해질 필요 전혀 없어. 부모가 아이도 완벽하라고 할 텐데 매일이 실패, 매일이 분노, 매일이 불행, 답이 없어요. 내가 완벽하려고 하는 부모들한테 항상 하는 말, 엄마는 순진하다. 엄마는 완벽이 뭔지 모른다. 아이 입장에서도 엄마가 좀 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훨씬 더 나을까요? 엄마도 맨날 실수하죠. 실수하는데 실수했다고 얘기하고 인정하고 인정하고 그렇죠? 네가 불편했다 미안하다. 엄마가 원래 어, 그렇다. 제가 사실은 예전에 약을 잘 안 먹는 아이들이나 부모님한테 초반에 잔소리를 좀 했는데 제가 약을 먹기 시작하면서 약을 매일 먹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절대 약 못 먹는다고 막 뭐라고 하진 않아요. 그게 되게 어렵다는 걸 알게 되니까. 솔선수범 해주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면모를. 우리 부모님들께서 바쁘시다 보니 이제 자기 마음 돌보기보다는 아이들 양육하는데 이렇게 힘을 쓰다 보면은 이제 좀 많이 지치시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런 것들이 또 아이들의 심리나 이런 양육에 또 영향을 미칠까요? 그 부모님이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치료의 고리가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곳간에서 인심나는 거예요. 감정도 능력이라는 걸 몰라요. 감정도 여유도 모두 다 능력이에요.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이 엄청 힘든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거나 화나는 일이 있어요. 그거 참았어요. 그 다음에 어떤 상태가 돼요? 기진맥진 녹초가 돼요. 감정이라는 게 우리 에너지를 엄청나게 소모를 해요. 감정도 여유가 없으면 저수지 물처럼 고갈되면 맨 밑바닥에 있는 저급한 감정이 다 나오게 되는 거죠. 감정의 저수지가 항상 차 있어야 돼요. 그 방법이 뭐냐? 쉬는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감정의 저수지에 물을 대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매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전문가도 도와줘야 되고 배우자들도 도와줘야 되고 이렇게 엄청 중요하고요. 양육이라는 건 부모와 자녀의 어떤 낙차, 차이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항상 동등한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다 줘요. 내가 아이보다 더 여유가 없으면 화를 낼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돌보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어요. 인간은 인간일 뿐이에요. 쉬는 게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포기할 건 포기해야 돼요. 아예 영원히 포기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포기할 거. 지금 당장 얘를 100점 맞춰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되고 어떤 전략적으로 포기할 건 더 포기하고 감정의 여유를 갖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 네, 오늘 교수님 말씀 잘 들으셨나요? 완벽이라는 건 없다. 포기할 건 포기해라. 되게 기억에 남는데요. 부모님들 먼저 마음을 좀 돌보시고 또 이 영상 보시는 부모님들은 이미 충분히 좋은 부모님이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자신을 돌보시면서 양육하시면 좋겠습니다.